한동훈 비대위원장이 국민들께서 이재명이라는 사람이 어떤 범죄에 연루됐고 어떤 수사가 되고 있는 사람인지, 또 조국이라는 사람이 어떤 범죄를 저질러서 어떤 형량을 받고 어떤 상황에 있는지 우리 국민들께서 많이 잊어버리고 계신다. 그 부분을 명확히 말씀드리고 정말 이런 범죄자들에게 나라 운명을 맡기고 국가 권력을 맡길 것인지 생각해 봐달라고 말씀드려야 한다. 그게 민생이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한마디로 조국, 범죄 가족이죠. 네, 조국, 그의 와이프, 그의 자식들, 공모한 범죄 집단이죠. 네. 조직 범죄이자 이 단체 범죄를 저지른. 네. 아니 지금 여러분 시간이 많이 지나니까 우리가 면역이 되고 그냥 불감증에 걸렸을 가능성이 있는 건데요. 어떻게 한 대학교 총장의 표창장을 위조할 생각을 합니까? 여러분 일생일대 쭉 살아오시면서 자식 키우고 손주 키우고 다 하셨지만은 대학교 총장 표창장을 그 위조했다는 첫 소식을 들었을 때 그때 그 충격 기억 안 나세요? 대학 총장 표창장을 그 직인을 갖다가 표창장 이걸 만들어서 요즘은 컴퓨터가 기능이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그걸로 쭉 인쇄를 한 다음에 또 이 도장 찍는 거 이것도 이렇게 딱 또 그걸 이 도용해 가지고 그걸 프린트를 하면 그 도장이 딱 찍히는 것처럼 보이는 거죠. 만약 여러분 가정을 해 보겠습니다. 조국이 민정수석까지만 욕심을 부리고 문재인 대통령이 그대가 법무장관 해가지고 검찰 개혁해야지 이때 아이고 대통령 저는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법무장관 안 하겠습니다. 거기서 만약 조국이 한 발만 뒤로 물러섰으면 이건 완전히 성공한 위조된 총장 표창장이 되는 겁니다. 그때 만약 조국 부부가 욕심을 1인치만 딱 접고 거기서 물러섰으면 민정수석에서 딱 물러서고 뭐 서울대 교수 나는 서울대 로스쿨 교수도 얼마나 명예로운 높은 그런 자리입니까? 글로 돌아갔으면 정경심은 동양대 교수 계속하고 그랬으면 지금 그 딸내미는 지금 어디서 레지던트 다 마치고 지금 어디 그 딸내미가 어디 의대 교수하고 있을지도 모르는 거죠. 부산 의전원에 교수하고 있을지도 모르는 거죠. 존경받으면서 만인의 부러움을 사면서 그때 조국이 법무장관을 하는 바람에 지금 이게 세상에 알려지게 된 겁니다. 그 엄청난 범죄 집단의 이 화려한 범죄의 행각이 드러나게 된 거죠. 그런데 그것이 지금 조국 혁신당이 뭐 20몇 %씩 지금 지지율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대구 경북에서도 20% 나온다는 거 아닙니까? 대구 경북에서도요. 할 말 다 했습니다. 우리가 집단적으로 뭘 잊어버리고 있는 건 아닌지 이런 생각들을 다 해보는 거죠. 여러분 그 이재명 대표가 형수에 대해서 무슨 욕설을 했다고 했을 때 그 충격 막 살이 떨리는 충격 이제 다 잊어버리시는 거지요. 형수님의 신체 부위 중에 그곳을 쇠꼬챙이로 어찌어찌 해버리겠다. 이게 정말 제가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이 유튜브 방송은 어느 정도 자유로우니 여기서 한번 여러분께 다시 들려드려야 되겠다. 그래서 여러분 그거 녹취 따가지고 여기저기 좀 들려줘야 된다. 지금 사람들 모릅니다. 잊어버렸습니다. 그거 듣는 순간 보통 사람들은요. 남녀노소 할 것이 얼굴이 붉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욕설입니다. 그래서 방송은 물론이려니와 신문 프린트된 매체들도 그걸 감히 옮기지를 못해요. 워낙 엄청난 욕설이 있기 때문에 다 땡땡땡 그거 제가 문장으로 옮겨봤더니 땡땡땡 가입표가 90%예요. 막 도저히 옮길 수가 없습니다. 옮길 수가. 어느 하나 정상적인 표현이 없고 다 처음부터 끝까지가 다 제가 지금 유튜브니까 쇠꼬챙이라는 말도 쓰지요. 방송 같으면 못 씁니다. 그 말을 어떻게 그 말을 씁니까? 다 잊어버리는 겁니다. 지금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그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재명 무슨 말을 해왔고 무슨 죄를 저질렀는지, 조국 무슨 짓을 했는지. 이제 그 사람들이 또 선거를 치르다 보니까 그때 선거 때 이미 그런 게 이미 다 나와서 한번 걸러졌다는 걸러짐의 효과도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거기에 지금 그 우리 국민들 중에 상당수가 그 사람들에게 지지 의사를 보내고 표를 주겠다고 하고 있으니 어찌해야 될지요. 그 이재명 대표가 참 또 기가 막힌 얘기를 했잖아요. 중국을 왜 찝쩍거리냐, 윤석열 정부 보고 중국을 왜 찝쩍거리냐, 쎄쎄 하면 되지. 그러면서 이렇게 또 이거 예, 중국에 대해서 쎄쎄, 대만에도 쎄쎄 그러면 된다. 참 그걸 보고 있노라니 제스처까지 아주 써가면서 그러면서 완전 조롱이지요. 거기에 있는 주변에 있는 지지자들하고 웃고 떠들고 저런 장면을 볼 때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좋아, 국내 문제 가지고 우리끼리는 지지고 볶고 싸워도 좋은데 외교 문제를 건드리는 그 순간부터 이게 다 이제 퍼져 나갑니다. 중국에요. 지금 대한민국을 씹기 위해서 이런 말이 있기만을 기다리는 1인 매체를 운영하는 사람들, 거기에 관영 매체, 또 뭐 그 수상적인 중국의 매체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거기는 공산당 일당 체제고 자기네들 자아 비판은 못하지만 자기네 체제 비판은 못하지만 한국에 대해서는 얼마든지 정말 그악스러울 정도로 그런 걸 쏟아내는데 이재명이 이제 저런 얘기를 했잖아요. 중국에 대해서 무조건 쎄쎄해야 된다. 찝쩍거리지 마라. 찝쩍이라는 말도 아니 일당의 대표가 쓸 말입니까 이게. 오늘 저 동아일보 총괄감이가 그 얘기도 지적을 아주 잘했더라고요. 어디다 대고 찝쩍이냐 지금. 이런 말들이 중국에 안 나가겠습니까? 이재명이 한 말인데. 대만에는 안 가겠습니까? 대만 국민들이 우리를 어떻게 보겠습니까?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면 모골이 송연해집니다. 중국에 대해서 굴종적인 정책을 펴온 사람, 작년 6월인가요? 싱하이밍 서울에 있는 중국 대사 한 15분 동안 계속 읽었다고요. 윤석열 정부의 경고장을 보내면서 네? 미국에게 경도됐다가 큰일 날 큰 코 다칠 줄 알아라. 정말 이게 말이죠. 싱하이밍은 지가 원색인 줄 아는 모양이에요. 구한말의 원색인 줄 아는 모양이야. 서울에 와가지고 감히 어디다 대고 이놈 새끼가. 그리고 이재명을 비롯한 민주당 관련자들은 거기 무릎 딱 보고 큰형님 나라에서 오신 싱하이밍 대사님께서 주시는 말씀 다 받아 적고 경청하고 그 중에 있는 어떤 사람도 거기다 이제기 못하고 이제 와서 뭐 또 이재명이 쎄쎄 이런 얘기를 하고 있으니 사실은요 이게 사실은 굉장히 심각한 얘기 중에 하나인 것이 여러분 북한이 말이 우리한테 중국이 필요한 건 경제적인 교류도 필요하고 뭐 문화적인 교류도 필요하고 우리하고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인 건 맞지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을 해 보십시오. 지금 대한민국 정부 입장에서 대한민국 국민들 입장에서 중국에게 기대하는 가장 큰 역할은 뭐냐? 북한 김정은의 핵가발을 말려달라 이겁니다. 김정은에게 압박을 가해서 말릴 수 있는 유일한 사람 시진핑이죠. 중국이 시느주로부터 들어가는 중국 물자를 끊어버리는 순간 지금은 사정이 조금 달라졌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 때 북한이 러시아에게 물자를 공급하고 러시아가 그 틈새를 파고 들어와가지고 이제 북한하고 이 서로의 이 연대의 끈을 지금 폭을 자꾸 넓혀가고 있지 않습니까? 푸틴이 곧 북한에 간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지금 푸틴이 자기의 코가 석자죠. 지금 뭐 143명인가요? 133명인가요? 그 150명 가까이 사망자가 나오고 200수십 명이 사상자가 난 모스크바에서의 그 콘서트 홀에서의 이 대량 살상 사건.
그것 때문에 푸틴은 5번째 선거에서 당선이 돼가지고 이제 짜르로서 크게 대관식을 치르려고 했는데 그 대관식에 죄를 뿌려버린 거죠. ISK라고 그래서 IS 호라산, 그 호라산이요 중동에 있는 지역이 이름입니다. 호라산이. 그래가지고 호라산 지역이 이제 한 2-3개 나라에 걸쳐 있어요. 이란도 그 일부분이 있고 아프가니스탄도 그 일부분에 있고 그 지역에 있는 아프가니스탄 지역을 기반으로 해서 움직이고 있는 극렬무도한 이 무장 테러 단체 이게 ISK 혹은 IS 호라산이라고 불리는 이 애들인데 걔들이 모스크바에 가서 총질했다는 거죠. 근데 이제 푸틴은 우크라이나 핑계를 대고 있더라고요. 그게 다 우크라이나하고 뭐가 짝짝꿍이 된 것처럼. 그래서 이제 우크라이나를 다시 더 강하게 밀어붙이고 공격할 빌미를 삼으려고 그러겠죠. 정치적으로. 지금 얘기가 왜 글로 흘러갔습니까? 북한으로 다시 돌아와서. 그래서 그 이전까지 아니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중국에서 북한으로 넘어가는 송유관이 있습니다. 송유관. 원유가 이렇게 넘어가는데 거기서 시진핑이 그 송유관을 잠가버리는 순간 북한은 그날부로 그냥 끝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중국이 가지고 있는 송유관 밸브 그걸 만지작거리게만 해도 김정은은 핵 개발에 대해서 잠시 중단할 것이다. 트럼프 정권 때 백악관 안보보좌관을 했던 존 볼턴이라는 코스염 기른 그 남자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이 회고록을 냈는데 뭐라고 했느냐? 북한의 핵 개발? 미국은 그거 막으려고 10수년 동안 노력했지만 실패했습니다. 아니 북한이 핵을 100기나 가지고 있으니까 실패한 거 맞죠? NPT 핵 확산 금지 조약 실패했습니다. 미국의 대외 정책 중 전 세계적 정책 중 실패한 대표적인 케이스가 핵 확산 금지 조약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 그거 조약이 발효됐을 때 핵 보유국이 5개 나라인데 지금은 10개 나라니까. 핵 확산을 금지하겠다는 조약이 발효된 이후로 핵 보유국이 2배로 늘어났으니까 이 조약은 실패한 거죠. 그중에 대표적인 나라가 북한의 김정은. 못 말렸습니다. 그건 내 말려. 한 발짝만 더 나가 죽여. 너 그러면 너는 네 팔 비틀어 버릴 거야. 한 발짝 더 나갔어. 그러지 말라니까 너 이제 허리를 부러뜨려 놓을 거야. 근데 더 나갔어. 다음에 또 그러기만 해봐. 그만큼만 갖고 있어. 또 이런 식으로 되는 겁니다. 미국의 대외 정책은 안정적 현상 유지일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어떤 정권이 새로 들어왔을 때 그 정권에게 책임을 지울 수 있는 추가 도발만 없으면 앞 정권에게 책임을 돌릴 수 있는 그 현상에서 딱 멈춰서려고 하는 그런 미국의 대외 전략이 있습니다. 그걸 교묘하게 북한이 사다리 삼아서 이렇게 확장돼서 온 것이 지금의 북한의 핵무장, 핵탄두 100기 이거 아닙니까? 근데 그걸 말릴 수 있는 사람에 대해서 존 볼턴 미 백악관 안보보좌관을 지냈던 그 사람이 뭐라고 했느냐? 중국은 마음만 먹으면 하룻밤 사이에 북한의 핵 개발을 멈추게 할 수 있다고 그랬습니다. 마음만 먹으면 그 마음을 안 먹어서 그렇죠. 그러면 대한민국의 대중 외교 전략의 핵심 중의 핵심은 뭐냐? 중국이 지렛대 역할을 해서 우리가 대중 외교 관계, 경제 관계, 이런 것들에 대해서 긴밀해질수록 중국이 한국과의 이익 관계가 이게 커지면 커질수록 한국이 원하는 바 북한에 대한 핵 지렛대를 작동해달라는 요구를 거절하지 못할 것이다. 그거였는데 문재인은 처절하게 실패했죠. 네. 실패했죠. 중국에 가서 13끼인가 혼자 밥 먹고 왔지 않습니까? 예? 핸들을 쥐고 있는 운전자론 이런 얘기 했잖아요. 문재인이 중국하고 미국 사이에서 나는 운전자가 될 테야. 중국하고 북한하고 미국 사이에서 아마 문재인의 꿈은 뭐였느냐? 문재인이 어딘가 서 있고 그 주변에 시진핑, 김정은, 트럼프 서가지고 같이 기념사진 찍는 거였을 겁니다.
철저하게 실패했잖아요. 사람 취급을 안 했잖아요. 김정은도 그렇고 트럼프도 그렇고. 문재인은 그냥 끼고 싶어가지고 나도 초청해줘. 뭐 셋이서 같이 사진 찍어야 돼 했는데 김정은하고 트럼프는 둘이만 만나려고 했잖아요. 그때. 아유 귀찮아. 아 오지 마. 그런데 기어코 들어가갖고 거기 판문점에 가서 같이 사진 찍고 뭐 그랬지 않습니까? 시진핑도 비슷한 거였습니다. 그래서 문재인이 북경에 왔는데 혼자 밥을 계속 먹었던 거 아닙니까? 혼자 밥을. 문재인의 베이징 혼밥 사건 뭐 여럿이 밥을 먹는가 해서 봤더니 거기 뭐 자기 이 서울에서 데려간 참모들하고 같이 밥 먹으면서 여럿이 밥 먹은 사진들을 올리고 그랬잖아요.